하동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시설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군은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 있고 공단의 역할은 수익보다 공익이라며 설립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상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로코노미.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이 로코노미 열풍이 불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식품 대기업과 함께 출시했던 여러 제품 역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한 진주시의회에서 지역 내 범죄 발생 대응에 진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며 지난해 불결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최근 3년간 사천에선 1,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여파로 모두 31명이 숨졌습니다. 보행자 사망이 가장 많았는데 사천시를 비롯한 민관단체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확대와 함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경남FC와 진주시민축구단이 각각 개막전을 치릅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잠들었던 스포츠 일정도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데 프로야구 개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이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군 100% 출자 방식의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 이어 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건데요. 용역에서 나왔던 미흡 평가에 대한 개선점이 발표되기도 또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군내 문화관광과 주민시설 등의 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 화개장터와 하동 레일바이크 등 공단 운영 예상시설은 모두 11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지난해 진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시설 운영에서 연간 7,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동군은 공단의 역할은 수익성보단 공익성이 더 우선이고 앞으로 청년타운과 평생학습관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의 준공도 앞두고 있는 만큼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단 운영의 개선 방안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우선 군은 집 와이어 등 시설의 수익 계산 당시 호황기로 판단돼 제외됐던 연도의 재산정과 공단 인력 감축을 통해서 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정에서 주의한 것은 타 지역 유사시설 이용객을 비교해 볼 때 적절치 않으며 하동군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누락된 이개년 수입을 수지 분석에 반영할 바 경영지원팀 인력 6급 1명을 감축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 또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합천군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 포크레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영향을 키웠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한 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사장님께서 지시만 하고 이사님 승인만 얻으면은 관광사업부 있는 걸 끌어다가 생활환경부 있는 것을 고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공단 운영이 가능한지, 또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질의 등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던 반면 평가원 용역 결과가 미흡임에도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수지 악화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미흡한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공단 설립을 추진을 지방단체가 인지가 하동군에서는 수지가 악화됐음에도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남구와 동두천시의 예를 들고 공익성 부분을 강조하며 군 예산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동군은 향후 경남도와의 2차 심의와 조례 제정, 직원 채용과 공단 등기 등 절차를 거치며 공단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2026년도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총 사업비 5,286억 원 규모의 국도비 사업 5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친화도시 지정 국립국가중요어업유산관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입니다. 한편 하동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를 2,54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동 공설시장의 공공키즈 카페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 정식 운영이 예정된 키즈카페 하동시장 아이조아 놀이터는 기존의 시장 점포 10칸을 리모델링해 영유아를 위한 놀이기구와 시설 등 4종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 공설시장에는 고객 쉼터와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에 이어 키즈카페까지 세 번째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상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로코노미.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이 로코노미 열풍이 불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앞닥터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남해군이 식품 대기업과 함께 출시했던 제품들 역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소비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됩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한 식품 대기업이 남해 유자를 활용해 출시한 막대 과자입니다. 전국 마트와 편의점 등의 한정 상품으로 납품됐는데 10개월 동안 130만 갑이 팔렸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된 유자만 50톤, 한 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해당 제품 생산에 쓰인 건데 소득 부분 기업과 농가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해군은 다른 기업과 협업해 남해 마늘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들도 연이어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산지 경매로 공급된 지역 마늘 5톤이 전량 소비됐습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추후 남해 시금치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이은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 산지 경매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유통 판로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차가는 생활 밀착형 마케팅이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저희 남해 마늘을 굉장히 호평을 해주셔서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이처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이른바 로코노미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뚜렷한 이점이 있기 때문. 농가는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작물 가격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지역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이미지 재구축이 가능해서입니다. 기업 협업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대규모 소비에 그치지 않고 고유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기업 협력 형태 사업 추진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남해 마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 마늘 빵 같은 걸 해서 대기업과 협약을 해서 우리 마늘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우리 또 농협에서도 많이 도와서 서로 우리 농민한테 큰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로코노미 열풍 현상이 젊은 층이 가진 폭넓은 소비 경험 공유 욕구와 상품 구매를 가치 소비로 인식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 소비 성향에 비추어 보면 지역성을 소비하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 원료적으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심화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숨어있는 컨텐츠들을 발굴을 해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시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기여도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역 고유의 개성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 방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소비에서 지역 소비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로코노미가 갖는 의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모천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어촌 어항 낙후 기반 시설을 개선해 어촌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군은 올해까지 국비 포함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파제 연장과 어장 도난 방지 시스템 조성, 파도막이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의회가 18일 최근 발생한 외근마을 돼지 축사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회는 현장에서 남해군 농축산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 주민과 상담했습니다. 이어 주민 피해 수습을 돕고 향후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발생한 외근마을 돼지 축사 화재로 돼지 340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올해 첫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4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범죄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이 거론됐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6건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진주시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데이터입니다. 인구 10,000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한참 초과하고 있습니다.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지역 내 범죄 발생 건수 등을 집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진주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19일 열린 진주시의 본회의에서는 행정당국이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생활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2023년 기준 진주 지역 70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2,000여 명이며 이들의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생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제시 척척그제 박반장이나 하동군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등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진주시에도 정용학 의원은 조선중기학자 부사 성여신이 조성한 금천구곡과 월화산, 금오지, 갈전숲을 잇는 강강둘레길 조성을, 이규섭 의원은 유실수를 활용한 가로수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부결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다시금 논의됩니다.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6건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진주시의회가 청렴한 의정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19일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는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청렴 서약서 서명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주시가 상평동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 지역구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침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진주시는 간담회 내용 등을 수렴해 상평동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상대동 남강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은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경보음과 함께 차량 진입을 자동 통제하는 시설입니다. 시는 2월 24일부터 26일, 3월 17일부터 19일 관련 공사로 차량 통제가 예정돼 있다며 우회도로 이용 등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천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론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사천시가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의 한 교차로에서 현수막을 든 모습이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사천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협력단체까지 주요 교차로마다 안전운전을 당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 특단의 대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물론이고 경찰서와 그리고 교육청 합동으로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홍보와 캠페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통신호기와 바닥형 보행신호기를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신호가속 단속 카메라와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감소를 위한 대책도 진행됩니다. 최근 3년간 사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6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망자는 31명이며 보행자 사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행자 사망 대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으며 무단 횡단에 이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선 운전자의 안전운행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단은 운전자들이 주행, 기한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어떤 보행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분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 수행운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협력단체 회원들도 캠페인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들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살피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지역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의 교통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식 시장은 국회에서 잇따라 의원을 만난 뒤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 법안 제정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서촌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장에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KF-21 시제기에 처음으로 탑승해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19일 열린 탑승 행사에서 이 총장은 후방석에 탑승해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남해안 4,500m 상공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은 음속 비행과 함께 A사 레이더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베테랑 조종사 출신인 이 총장은 시험 비행사 외에 첫 KF-21 탑승자로 기록됐습니다. 시험 비행을 마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상한 이상이다. 모든 것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진 항공기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잠들었던 스포츠 일정도 하나둘 깨어납니다. 이번 주 경남FC와 진주 시민축구단이 개막전을 가지는데요. 올해 진주에선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펼쳐집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최근 2025 시즌 출정식에 나선 경남FC. 2019 시즌 이후 줄곧 2부 리그에 머물고 있는 만큼 올 시즌 목표는 단연 1부 리그 승격입니다. 지난 시즌 13개 팀 중 12위에 그치며 다소 부진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새 감독도 선임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중 한 명인 이을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오는 22일 인천 유나이티드 홈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르며 다음 달 16일 전남 드래곤즈를 안방에서 상대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경남이 다시 태어나는 축구로 팬들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로 정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K4리그 진주 시민축구단도 오는 22일 기장군민축구단을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했던 진주 시민축구단은 10여 명의 선수 보강을 마치고 상위리그 승격을 노립니다. 다만 진주종합 경기장 보수공사로 인해 6라운드 경기까지는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이 홈 경기장으로 쓰입니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프로야구도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즌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9위에 이름을 올린 NC 다이노스는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 2연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에 돌입합니다. NC 창단 멤버였던 이호준이 신임 감독으로 팀에 다시 복귀한 만큼 반등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 캠프를 마친 선수단은 대만으로 건너가 현지 프로팀과 평가전을 통해 담금질을 이어갑니다.
한편 올해 진주에선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경남도민체전과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또 하반기엔 코리아컵 국제여자배구 대회도 펼쳐지는데 배구 명문 도시로서 진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함양군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창단 뒤 첫 전국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고성에서 열린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예선에서 함양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은 1승 2무의 성적을 거두며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함양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은 오는 20일 경기 평택 JFC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과 22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43개 팀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산청군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3년 동안 국비 9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경남에서는 산청군이 유일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19일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학사 323명과 석사 80명 등 총 403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뤄졌습니다. 학사 학위자에겐 졸업 증서와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됐습니다. 19일 오전 8시 30분쯤 진주시 정촌면에서 승용차와 1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어깨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물차와 승용차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요즘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피부 보습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난방을 통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하동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전에, 제주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낮 12시 54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이후부터는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계속되는 추위에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